포고령 공포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 피고인은 이제 윤석열 전 몇 시쯤? 대통령님을 계속 제가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다른 그 다른 질문으로 계속 드릴게요. 예. 12월 3일 23시 17분경부터 23시 18분, 정확한 시간은 17분 58초경부터 18분 32초경까지 약 34초간 피고인과 통화를 하신 걸로,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서 증인께서 통화하신 걸로 확인되는데 혹시 그 내용 기억나십니까? 저는 계속 제가 포고령을 하달해라고 공지한 시간이 23분이었기 때문에 23시 23분이요? 예, 23분이었기 때문에 공지하라고 한 다음에 바로 딱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3분을 하는데 지금 말씀은 17분이라고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는 네, 정확한 시간은 17분에서 18분에 전화가 오셨고요. 네, 하여튼 그 간에 대통령님께서 전화 한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 포고령을 공지하라고 지시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전화가 이제 공지하라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시했고, 전화가 오셨다는 예.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셨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포고령이 하달되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네. 예, 하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청장. 예, 포고령 하달됐다고 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경찰청장한테 그런 말씀 알려줘야 전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하기 이전에 한 몇 분 전에 12월 3일 23시 15분경에 피고인께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통화한 사실이 확인이 됐거든요.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증인과 통화하실 때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통화를 했다, 아니면 또 통화를 한 내용이 무엇이다, 이런 거는 알려준 적은 없습니까? 매우 짧게 그냥 포고령 하달되었나요를 물어보셨고, 네. 저도 대통령 전화니까 아주 놀라가지고 딱 수명 자세를 가지고 이제 예, 하달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외에는 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7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통화 이후에 그 통화 내용에 대해 김용현 장관에게 보고하셨습니까? 예, 대통령 전화 제가 처음 이제 전화를 받은. 네. 저는 전화기를 안 가져다니고 다른 이제 부관이 가지고 딱 전달해 줬는데. 증인 죄송한데 마이크 좀. 예. 조금만 대. 이게 부관이 통상 제 비화폰을 들고 있다가 주거든요. 예. 바로 탁 주신 대통령 전화입니다. 딱 그런데 대통령께서 전화 주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통수권자시니까. 그래서 얼른 장관님께 가서 대통령 전화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김용현 장관이 뭐라고 하던가요? 예, 대통령 전화 오셨고 포고령 하달됐나 물어보셨고 경찰청에게 하달된 사실 알려주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또 비슷하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게 생산한 게 아니라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경찰 증언하라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경찰 증언을. 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경찰 증언을 증인께서 하실 수가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 제가 할 건 아니고 예. 협조하라는 쪽으로 아마 제가 청장에게 전화하니까 네. 경찰청장에게 전화하니까 네. 경찰 증언해라 쪽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용현 장관 국회에 경찰 경력을 증언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때 당시 처음엔 제가 언론이나 뭐 국회에 제가 나가서 이제 또 출석하고 하면서 국회 단어가 나와서 국회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나중에 두 번째 진술 때 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회라는 생각 그때는 안 들었고요. 그냥 예. 경찰 증언해라 그랬고 뭐 말씀하시는데 제가 직접 뭐 어떤 과정 속에서 생산한 부분이고 말씀하신 거 전달하는 거고 했었고 또 청장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한참 제 전화번호를 뒤졌는데 청장 전화번호가 없었습니다. 군에서 사용하는 그 전화기에는 없었습니다. 그 비밀을 통할 수 있는 전화기에. 네. 그리고 또 주변에 막 비화폰에 없었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막 물어봤습니다. 경찰청장님 전화번호 아시는 분 계시냐? 합참 지통실이니까 당연히 알 거 아니냐 해서 쭉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막 그 와중에 뭔 얘기를 했는지도 진짜 막 넘어가고 있었고 막 그러고 있다가 아이콘에 그 시간 너무 걸리면 안 되겠다 잘 말씀들 하셨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장관님께 장관님 제가 청장님 전화번호가 경찰청장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장관님 혹시 전화번호 있으면 좀 주시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관님 주시는 거 가지고 와서 또 뒤로 나와가지고 눌러가지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면 김용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그 경찰을
증언하라고 요청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그런 얘기는 말씀도 안 없었습니다. 하셨고 그냥 대통령 지휘상을 수명하는 듯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전달해 드렸으니까 예. 그걸 약간 수명하듯이 그렇게 말씀. 75항은 생략하고 76항은 좀 바꿔서 묻겠습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그 비화폰으로 경찰청장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번호가 없어서 수소문하다가 안 되어서 장관에게 혹시 뭐 통화 전화번호가 있냐 해서 예, 예. 장관의 비화폰으로 예.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예, 하셨다는 하여튼 말씀이시죠? 장관님이 폰을 한 두세 개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를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7항입니다. 그 김용현 장관의 경호처 정부 비화폰을 통화 기록을 보면 12월 3일 23시 22분 08초경부터 23시 23분 19초경까지 약 1분 11초간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김용현 장관이 아니라 증인께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한 내역입니까? 맞습니다. 그 대통령 다시 장관님 폰으로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증인께서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통화를 하셨나요? 아니면 김용현 장관이 전화를 걸어서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를 하다가 증인을 바꿔줬습니까? 이렇게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 통화는 제가- 안 하고 예, 증인이 예. 처음부터 계속 통화하셨다는 네, 네, 네.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증인은 조지호 경찰청장과는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셨습니까? 맨 그 포고령이들과 하달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말씀하신 거 전달하는 과정에 경찰 정원이 좀 필요한 경찰 정원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내용을 설명도 해주셨습니까? 아니 제가 그때 공지하라 그러고 넣어버렸기 때문에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네. 포고령 내용을 제가 외우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냥 하여튼 뭔가를 뭐 이렇게 그냥 말씀하신 걸 얘기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황이 좀 없어가지고. 그 피고인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을 하달해줘라라고 했을 때 그때 그 포고령 내용도 좀 설명해주라는 지시가 없었어요. 그런 말씀은 뭐 내용이 아니고 포고령이 하달됐다는 것을 좀 청장에게 하달된 사실만? 알려주라. 예, 사실 예. 알려주라 이렇게 딱 느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8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그 조지호 경찰청장과의 통화 당시에 국회 경력을 좀 경찰 경력을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으신가요? 예, 그런 거요. 하여튼 국회라는 말 진짜 기억이 안 나고 경찰 정원 이런 톤의 얘기가 있었다는 기억이 경찰 증언 요청한 것을 조지호 기억이 청장하고 나신다는 통화할 때는 말씀이세요? 그걸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제 검찰이나 다른 사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증인과 통화할 당시에 증인께서 포고령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국회를 차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증인의 기억은 다르십니까? 그 하달할 것이다가 아니고 저는 하달되었다는 쪽에 더 생각이 깊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예, 뭐 그 순서는 이제 뭐 하달되었다고 어차피 하달될 건 라고 되는 말씀드렸을 것 거니까요. 같고 하달되었습니다. 그 경찰을 좀 정원해달라 이런 쪽으로 얘기했지 뭐 그때 위치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국회 뭐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 진술대로 그 국회를 차단해달라 이런 취지의 예, 없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예,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12월 31일자 조사인데요. 김용현 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라고 하면서 몇 가지 지시를 했다. 예, 뭐 이렇게 전달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몇 가지 지시라는 게 경찰 증언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 국회 차단 지시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러다면 제가 좀 기억이 명확할 텐데 그런 건 네. 없고 포고령과 관련되었다는 정도의 느낌이고 포고령 내용을 잘 정확하게 제가 숙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전달하듯이 했는데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85항입니다. 증인은 포고령 하달이나 경력 증언 등 요청이 피고인, 그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의 지시라는 사실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알려주셨습니까? 그렇게 안 해서 포고령이라고 하달되었습니다.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말을. 예, 딱 그게 딱 저 머리에 있습니다. 누구의 지시라는 예, 얘기를 그런 따로 말씀은- 하신 기억은 없으세요? 예, 전혀 그런 말 안 할 이유도 없고 알겠습니다. 그냥 핵심만 딱 얘기했습니다. 그럼 경력 증언 요청 등에 대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때는 그냥 막 긴 말 안 하셨고 뭐라 하시면서 알겠다는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증인에게만 제시하겠습니다. 여인영의 삶 증거기록 순번 248번 CCTV 캡처 사진. 증인은 12월 3일 23시 24분경에 전투 통제실을 퇴장을 하셨는데요.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어디 가신 겁니까 이때? 이제 포고령 하달되었고 이제 경찰청장 통화하자마자 네. 또 상황실을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또 그냥 조건마사적으로 뻘떡이 나서 또 내려가서 상황실 구성에 또 집중. 상황실 구성하러 예, 가신다는 내려갔습니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 헬기의 그 R75 공역 진입 승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인영의 삶 증거기록 순번 246번 통화기록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12월 3일 23시 33분경 육군본부 정보작전 참모부장 조종래로부터 증인의 군 비화폰으로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때 조종래로부터 계엄군을 태운 헬기의 비행 제한 구역인 R75 공역 진입을 승인해달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십니까? 전혀 그런 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때 이제 막 상황실 구성하고 지휘감독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에 아마 전화가 왔던 것 같습니다. 보고령 내리고 바로 갔을 때 왔는데 뭐 누가 어디에서 출발했고 누가 가고 뭐 어디로 가고 이런 게 전혀 없었고 실제로 나중에 그 법정에서 제가 그렇게 들었고 그 장관님께서 이제 군사행동을 모두 이렇게 책임지시고 하시는 과정에 6번은 공역을 승인하거나 통제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작부장이 제가 이제 총장이니까 또 계엄사령관이 하지만 그 수방사 쪽으로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는 저는 그런 취지로 들었고 그래 알겠다 뭐 이렇게 했었고 또 이 과정이 계속 말이 나와서 이제 군사법정에서 얘기하는 내용도 저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좀 듣고 있었는데 나중에 실제로는 그 객관적인 사실이 31분경에 이미 이제 공역을 통과했다고 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33분에 제가 그 정작부장과 통화했다 그러면 그때는 그런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그 계엄사령관의 승인사항이지 아닙니다. 않습니까? 계엄사령관은 평상시에도 합참의장이 수방사 공역에 대해서 수방사령관이 위임돼 있습니다. 합참의장이 가타부터 하지 않고 저도 정확한 건 모릅니다. 예. 제가 계엄 그런 상황이기 건 때문에 계엄사령부에도 좀 보고가 돼야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정작부장이 보고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정작부장도 연락이 와서 물어봤겠지. 정작부장도 그때 계엄사 상황실이 구성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육군본부 정작부장 입장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정작부장 그러면 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헬기? 수방사 방향으로 네. 헬기 몇 대 이런 말도 없었습니다. 수방사 방향으로 헬기가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알았다. 어떤 알았다. 헬기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 전혀 없었습니다. 헬기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헬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뭐 여러 헬기가 뜹니다. 네. 뭐 하다못해 구급 헬기도. 근데 보고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헬기인지 좀 특정을 해서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정작부장이 거기서 어떤 그 누구 외화부대를 보고받고 환자 수송, 육군본부는 환자 수송 같은 그런 보고는 들어오거든요. 네. 그런 보고가 들어왔으면 뭐 어디 부대 사고가 나서 뭐 헬기 이동합니다 이런 보고를 했겠지만 네. 정작부장이 아마 어디서 전화 받고 바로 저에게 전화를 했기 때문에 네. 본인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증인께서 알았다라고 하시려면 뭐 내용을 알아야 알았다고 하실 거 아닙니까? 헬기가 이동하는 걸 알려주니까 그래 알겠다. 헬기 당연히 이제 상황이 걸렸으니까 네. 헬기들이 하늘에 날아다니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상황이 걸려서 예, 계엄 상황이 네. 되었고 네. 군사 이제 합참 이제 전투 통제실에서 군사 행동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을 거니까 네. 또 어떤 상황에서 헬기도 또 움직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럼 군사 활동과 관련된 헬기라고는 예,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뭐 의무 헬기도 있고 헬기가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알려주나 보다 통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네. 알겠습니다. 계속 여쭤볼게요. 네.